어제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하락을 해도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 베팅하는 모습이 어제장 포인트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떨어져도 산다입니다. 어제장 전반적으로 복기를 하자면 한번 표를 보실까요? 두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슈에도 상승하던 시장, 중국의 PMI 발표 이후에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지수는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쏠렸습니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장중에 연고점을 경신했다가 미끄러지면서 0.32% 하락해서 2,577.1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주가 반등을 하면서 0.64% 올랐습니다. 856.94포인트였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15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그리고 이날 개인도 630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기관에서는 2,869억 원 대량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1,387억 원, 기관이 1,114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2,363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환율은 2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원 30전 오른 1,327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위안화 약세 영향으로 원화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선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고점을 찍은 뒤에 차익 시음 물량이 나오면서 이날 하락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24% 떨어져서 71,400원, SK하이닉스 1.54% 약세로 종가 108,600원이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3.28% 상승해 60만 원 선을 바라보면서 장을 마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7%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78만 4천 원이었습니다. 어제 시총 5위는 삼성 SDI였습니다. 보합으로 종가 71만 8천 원, 6위로 밀려난 LG화학은 1.28% 약세 보여줬고요. 맞게 현대차가 0.25%, 네이버가 0.99% 하락한 가운데 기아만이 0.35% 올라 종가 85,9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상승세가 더 강했습니다. 특히 시총 1위에서 4위 종목 일제히 올랐는데요. 에코프로 BM이 4.18% 상승해 24만 9천 원, 에코프로가 3.11% 올라 56만 3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7% 올라 7만 4천 원의 방을 마친 가운데 LNF도 3.45%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27만 원이었습니다. 한편 HLB와 JYP엔터, 셀트리온 제약 하락한 가운데 펄어비스가 6.28% 올랐는데요. 펄어비스는 투자한 신작이 국내와 일본에서 흥행에 성공하자 이 영향으로 2거래일 연속 오르며 어제장 종가는 49,900원이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항공사와 전기제품 그리고 식품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항공사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에 한진칼이 급등을 하면서 업종 상승세를 이끌어냈고요. 전기제품 업종에선 2차 전지주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방중 이슈에 주가가 뛰었습니다. 또 국제 식량 위기 고족 속에 식품주 역시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 본격적인 하반기 시작입니다. 하반기 증권사들의 전망은 생각보다 밝습니다. 코스피 3천을 예상하는 증권사도 나왔는데요. 가장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은 DB금융투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에 따라 코스피가 3천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증권도 코스피 전망치를 2,900선까지 상향 조정한 가운데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 상단 2,700선으로 무난한 장세를 예측했습니다. 반면 삼성증권은 하단을 2,200까지 예상하면서 박스권 장세를 전망했는데요. 하반기 증시 상승의 조건 중 하나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9만 전자가 가능하고 SK하이닉스 13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SK증권은 올해 2분기부터 메모리 출하량 증가세가 확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램 수출액이 올해 들어서 꾸준히 반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고 수준이 예상보다 빠를 것이고 그러면 이 디램 가격도 상승해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해석이고요.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디램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SK하이닉스의 높은 경쟁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HBM3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SK하이닉스가 유일하고 올해는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어서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어제장 삼성전자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 71,4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현재 지금 저점 기준으로는 20.39% 올라서 어제 종가는 108,600원이었는데요. 역시나 상승 추세 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상승 조건 중 또 하나는 외국인 수급인데 최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엔터 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하라는 증권가의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구 지식재산권 IP가 조화를 이루면서 국내외에서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K-팝의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신인그룹의 데뷔 앨범 초동 판매량이 과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수익 구조의 다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엔터사 자체 팬덤과 해외 유통 채널 확보 등으로 엔터 4사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업종 내 탑픽으로 하이브와 JYP를 꼽았는데요. 전일장 엔터주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 0.72% 약세로 종가 27만 4천 원, JYP 엔터도 0.16% 하락해서 12만 2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1.37% 약세로 9만 3,900원, CJ E&M이 0.78% 내림세로 마감가는 7만 6천 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고 하반기 증시 상승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업종들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럼 하반기의 첫 거래일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